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영양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주 경고를 했었지만 영양제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 먹는 입만 못한 경우를 정리해서 기획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흡연자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영양제 5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담배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데요. 제가 흡연 문제를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하면서 얼마나 칼을 갈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술, 담배는 인체의 기순환을 치명적으로 막기 때문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면서 술, 담배를 계속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치료를 하면서는 최대한 술을 끊으시고 담배도 끊어주십사. 정말 100번 양보해도 알러지 치료가 진행되는 치료 후 25시간 동안은 절대 금연과 금주를 해주셔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드렸었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은 그 치료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간 환자분들 중에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분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술을 못 끊는 것이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분들의 사망사고와 아주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해서는 자주 경고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담배 이야기를 전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숨어서 알러지 치료를 하면서 여전히 흡연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금연을 해주십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담배를 피우는데도 치료 효과가 잘 난다면서 걱정 말라고 괜찮다면서 열심히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러지 치료를 하고서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금연하시는 분들의 치료 효과가 100%라고 한다면 그렇게 치료하면서도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경우는 기껏해야 치료 효과가 60 내지 70% 선에서 그칩니다. 같은 치료비에 같은 노력과 정성이라면 금연하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흡연자에게 해가 되는 영양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화학물질 과민증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순한 화학물질 말고 독성 화학물질의 대표주자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담배가 1위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최소 69가지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해 볼까요? 첫 번째로 벤젠입니다. 화학 용매로 쓰이는 독성물질로 백혈병 등 혈액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포르말데히드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호흡기 점막을 손상시키고 폐암을 유발합니다. 니트로스아민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특히 폐암과 간암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담배가 타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DNA를 손상시켜 다양한 암을 유발합니다. 아크롤레인은 강력한 독성물질로 폐세포와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카드뮴은 독성 중금속으로 세포 손상과 함께 신장암, 폐암 발생에 관여합니다. 비소는 혈관 독성 및 암 유발 물질로 특히 피부암과 폐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독성 화학 물질의 가장 큰 문제는 DNA를 망가뜨리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발암 물질은 활성 대사체 형태로 변환되어서 DNA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벤조피렌 같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DNA의 염기 서열을 망가뜨려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이런 돌연변이는 종양 억제 유전자를 망가뜨리거나 종양 형성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형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담배는 세포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아크로레인과 같은 물질은 활성산소종을 생성하는데요. 활성산소종은 반응성이 커서 안정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세포막, 단백질, DNA와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구조를 망가뜨리는 거죠. 원래 인체는 이런 산화 과정을 막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담배에는 이렇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 몸의 방어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활성산소종이나 자유라디칼, 중금속 등 여러 발암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세포의 NF-kappa B 경로가 활성화되는데요. 원래는 면역 반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경로가 너무 활성화돼 버리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염증은 세포 주기를 비정상적으로 촉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세포는 DNA 손상을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자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포 자멸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암물질은 세포 자멸사 기전을 억제해서 손상된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흡연을 계속하면 돌연변이로 손상된 세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눈으로 관찰될 만큼 커지면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폐포입니다. 전체 폐암의 약 85%가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르, 벤조피렌은 폐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흡수된 담배 연기의 발암물질이 폐에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전신으로 확산되어 간, 신장, 방광 등 여러 장기에 축적됩니다. 예를 들어 니트로스아민은 혈액을 통해 간에서 대사된 후에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민계 발암물질은 소변을 통해 방광 점막에 축적되어 방광암을 유발하고요. 흡연자는 방광암의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니트로스아민,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서 발암 기전을 촉진하니 간암과 신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담배 연기의 독소가 구강 점막과 직접 접촉해 구강암과 인후암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담배 속 발암물질은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담배를 오래 많이 피우는 만큼 계속 축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상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인 암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 군데에 발생한 암이 전이되는 게 아니라 인체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암이 2가지 이상 진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암만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에서 4배가량 높습니다. 며칠 전에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거기에 금연 이야기를 빠뜨렸더라고요. 왜냐하면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줄여 뇌졸중과 치매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소소하게 흡연은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감염병에 더 쉽게 걸리게 합니다. 또한 피부 노화, 시력 저하,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무섭게 얘기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설마 이걸 모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껍데기에 아주 자극적으로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담배를 피울 때마다 나도 계속 담배 피우다간 저렇게 암으로 죽으려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양제죠. 자, 이제서야 오늘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나마 영양제라도 먹으면 담배 피우는 악영향이 상쇄될 줄로 생각하셨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흡연자분들이 오히려 안 먹는 게 나을 뻔했던 영양제 5가지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지난번에 간질환이 있으면 위험한 영양제 1순위로 꼽혔었는데 여기서도 또 등장하죠.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 시력과 관련된 영양소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면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토피나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한 알러지 환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원래는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경우 낮은 용량에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관찰되었습니다.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흡연은 폐에서 강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베타카로틴을 산화시켜 오히려 자유라디칼을 형성함으로써 폐 조직에 유해한 반응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고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여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흡연자에서는 오히려 암 관련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암세포를 증식하게 하고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눈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로티노이드 중의 하나로 특히 눈의 렌즈와 망막의 황반에 축적되어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황반 변성이 일어나면 심한 경우 실명하게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많이 드시는 영양제입니다. 루테인은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 및 단백질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 기능 및 항염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어서 장기간 루테인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흡연자가 폐암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루테인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B6, 필독신입니다. 비타민 B6는 인체의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 및 아미노산 대사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조효소로 쓰입니다.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화하여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세로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히스타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적혈구를 생산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B6는 DNA 염기를 구성하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타민 B6는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서 각종 통증과 생리전 증후군, 만성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복용하는 영양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흡연 중인 남성이 장기간 비타민 B6를 복용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입니다. 이 영양소도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며 호모시스테인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과 인지질을 합성해 필수적인 메틸기 전달 및 메튀라 반응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B12는 혈액 생성과 신경 기능을 지원하여 악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DNA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인 트랜스코발라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의 섭취는 혈구 생산, 신경 기능, DNA 합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한 과다 섭취는 드물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B12를 하루에 55마이크로그램 이상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위험도는 흡연자에게서 더욱 높아져서 흡연자의 경우 발생률이 3.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E, 토코페롤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자유라디칼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E는 항염 작용을 통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혈관 확장, 혈액 응고 방지 등의 역할을 하며 피부와 눈 건강 유지에도 기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E는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때는 안전하지만 고용량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다한 비타민 E 섭취는 항응고 작용을 강화하기 때문에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의 경우 비타민 E 보충제 섭취 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반면 비타민 E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상충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많이 복용할 때는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계 문제, 간 독성, 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비타민 E의 상한 섭취량을 하루 540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에게는 장기간 하루 25mg의 비타민 E 보충제 복용이 사망률을 19%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인데도 사망률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양소가 왜 사망률을 높이고 암 발생률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망률을 높이는 영양소가 모두 항산화제이고 DNA 합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흡연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산화 환원 반응의 불균형을 유발하는데 이 상태에서 과도한 항산화제의 섭취는 이 불균형을 더욱더 악화시켜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흡연은 DNA 합성에 관여하는 영양소와 상호작용하여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담배의 위험성 그리고 흡연하면서 복용하면 위험한 영양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담배 연기의 발암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세포를 공격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일으킵니다. 담배는 우리 몸을 천천히 죽입니다. 단번에 스스로 죽이는 것이 큰 잘못이고 죄가 된다면서 자살 방지 캠페인은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천천히 스스로를 죽이는 것은 왜 죄로 여기지 않고 취향이고 습관이라고 말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아주 어렵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금연은 언제 시작하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흡연을 멈추고 20분 후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2시간 후에는 혈중산소 수준이 정상화되고요. 금연을 하고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연 10년 후에는 폐암의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제가 담배 중독에서 탈출하는 금연 클리닉도 하고 싶지만 생명 위급한 분들을 진료하느라 짬이 없어 죄송합니다. 담배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금연을 위해서 강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